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정부는 수도 서울의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과 애국심으로 정부에 적극 협력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령 선포로 대혼란에 빠졌던 대한민국. 대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에 반발한 학생과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억압에 맞섰던 어지러웠던 그때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발칵 뒤집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약. 필로폰을 대규모로 제조 유통하던 거대 마약 조직의 검거 소식으로 안 그래도 심란했던 그때 더 큰 충격에 휩싸였던 대한민국.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9년 또다시 한반도를 공포에 몰아넣은 최악의 마약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약과 물뽕 의혹까지 제기된 경찰이 오늘 클럽 황하나 버닝썬 씨를 인터넷을 마약 통해서 사용을 손쉽게 클럽 마약을 헬기 구할 수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A씨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압수된 필로폰 양만 약 223kg, 무려 700만 명, 서울 인구의 70%가 투약 가능한 양. 마약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히든 환자까지 검거 안 되고 음성적으로 있는 사람까지 하면은 글쎄 저는 수십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대체 왜 마약이 늪에서 또다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일까? 커버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마약 오염국, 위험한 마약 사전. (2019년) 대한민국의 초대형 마약 게이트가 열린 건 지난 1월 28일. 당시 강남에서 가장 핫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비롯됐습니다. 클럽에서 20대 손님이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맞는 사람은 손님인 29살 김상조 씨였습니다. 시작은 폭행 사건이었지만 CCTV 영상 속 비틀거리는 여성의 모습에서 마약 의혹이 불거졌고, 한 달 뒤 버닝썬 대표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 검출, 클럽 직원이었던 중국인까지 마약 유통 혐의를 받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에 대해선 지금까지 모두 1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오늘 6일 황하나 구속된 씨를 황하나 상습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재벌 3세를 비롯해 저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와 래퍼 쿠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태에 이어 여전히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최악의 마약 사태. 그런데 특권층이나 유명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태 때문에 그 유명인 또는 연예인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넓고 깊게 퍼진 마약. 일반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청소년, 연구원도 있고요. 가정 주부들도 사실은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 마약 범죄자들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예인들이나 특권층이 아닌 일반인, 그 중에서도 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사범들이 검거돼서 직업을 물으면 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무직이 아니라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해서 해고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로 인해서 현 상태에서는 무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죠. 우리 사회가 좀 마약사범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 그러나 마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소리 소문 없이 깊숙이 파고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수 범죄입니다. 번거되지 않은 사건들을 통칭해서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 드러나는 통계보다 한 몇십 배는 더 많다라고 봐서 20-30만 명 정도까지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마약 범죄자 수 약 30만 명. 현재 세종시 인구와 맞먹는 결코 적지 않은 수. 인구 10만 명당 20건 이하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인구 10만 명당 3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이미 수많은 사람을 휘감은 마약. 도대체 마약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위험한 유혹에 넘어간 것일까? 우리는 실제 마약을 경험한 이들에게 처음 마약을 접했던 순간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미국 다닐 때 주위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됐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해. 이거 되게 좋아. 이러면서 추천해서. 마약은 17살 때 시작했고 한 25년 이상 된 것 같고.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고 그 후로 9번을 내가 지옥을 갔으니까요.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쪽 애들이 워낙 대화를 많이 하니까 저도 뭐 별 죄책감 없이. 저도 매번 사건을 할 때마다 의뢰인들한테 왜 시작을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호기심에 접하게 됐습니다. 마약을 시작한 대다수의 처음은 호기심. 마약류 범죄 백서에도 마약을 처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상당 부분이 호기심이나 권유가 굉장히 좀 수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호기심으로 쉽게 접하는 곳 중 하나로 알려진 클럽. 현장에서 검거되는 피자들도 보면은 클럽이나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놀면서 흥을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 지혜칩이나 기타 마약을 유흥을 즐기다가 뭐 이런 신기한 게 있다더라 한 번쯤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경위입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체감했던 게 클럽이 어떤 금기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도 통용된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딱 흐르는 것 같아요. 클럽 안에서 많이 유통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GHB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 GHB. 클럽에서 흔하게 유통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위험한 마약. GHB의 약물 효과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의식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특이성이 있는 그런 마약이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피해에 노출됐는지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는. 그 맛은 조금 짠맛이 나고요. 술이나 주스에 타면은 모르고 마셨을 때는 분간할 수도 없고. 극악무도한 물뽕의 정체는 무엇일까? 물뽕의 정식 명칭은 감마 하이드록시낙산, 줄여서 GHB라 부릅니다. 1964년 프랑스 외과 의사 앙리 라보리가 개발한 GHB는 갑자기 잠에 빠지는 질환인 기면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였고, 그걸 깨울 때 쓰는 약이라 조금 먹으면 반짝하고 기운이 나요. 양이 많아지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의 체력 증진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GHB는 이제 미국에서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트 강간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남용되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강간약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키트도 개발이 돼 있고. 근데 부모들이 이제 갈 때도 항상 자기 잔을 갖고 가서 뭐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죠. GHB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히 통제하는 약물 중의 하나로 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소 9년, 텍사스주의 경우엔 최소 20년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미국에서 성폭력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 GHB, 일명 물뽕이라는 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GHB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 1998년. 한 남성이 미군을 통해 밀매하려다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물뽕 용어 역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처음 칭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1년, 마약류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구하고자 하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GHB. 2010년대에는 화학과 교수가 그 자기 연구실에서 GHB 320g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큰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강간 약물로 굉장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됐고, 최근에 특히 이제 클럽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물뽕이 아닌 바로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압수된 마약류가 426kg입니다. 이 중에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 223kg 되고요. 223kg이라면은 743만 명 정도가 투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없는 하얀 가루로 중추신경을 자극,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필로폰. 필로폰 하는 사람들이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잠깐 한 것 같은데 보면은 깨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필로폰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필로폰의 원래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히로뽕입니다. 이름을 딱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이 본국입니다. 1888년 일본 동경대 약학과 교수였던 나가요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개발 목적은 감기약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개발하던 도중에 우연히 히로뽕을 개발합니다. 애초에는 마약이 아니라 놀라운 피로회복제. 한번 먹으면 피로가 쫙 풀리는 기적의 신약을 개발한 거죠. 당시 각성 효과가 정말 엄청나서 전 세계로 불티나게 팔려나갈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1939년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참전한 군인들에게 피로회복과 사기 증진을 위해서 바로 이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동맹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연합국이었던 소련과 미국, 영국 등도 이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거죠. 특히 의존도가 높았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카미카제 특공대입니다. 카미카제 군인들이 거사를 치르기 바로 전날 천황이 하사한 술에 이 필로폰을 섞어 마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각성 효과가 있는 필로폰에 알코올까지 섞었으니까 공포나 긴장을 느낄 틈도 없이 무시무시한 자살 공격을 감행한 거죠. 일본의 피로 해소제였던 필로폰. 어쩌다 한국 최다 거래 마약이 된 것일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국가가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해서 각성제 관리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면 금지 조치는
엉뚱하게 우리나라에서 희대의 마약 사건을 일으킵니다. 영화 마약왕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바로 이황순 사건. 그는 일본에 역으로 필로폰을 불법 수출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국가가 수출을 하니까 필로폰을 도리어 많이 생산해서 밀매하고 이렇게 퍼뜨리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것을 단속하고 검거하고 그런 많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나 1980년 불법 마약 수출이 경찰에 발각. 이황수는 경찰에게 총을 쏘며 격렬히 연행을 거부했고 결국 군대까지 출동. 3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이 쏜 총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그 당시 오랜 시간 대치 과정에서 본인이 뭐 자해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검거를 했는데 15년 정도를 구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아주 높은 그런 물질들입니다.